어쩌다 보니 우연히 답사하게 된 장누벨의 건축을 연달아서 소개하게 되었네요. 사실 리옹에는 이 오렌지 큐브를 보러 간 것이거든요. 이 작품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만 2018년 리옹 답사 때 멀리서 이콘타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오렌지 큐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누벨의 작품인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2018년에는 아직 오픈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운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도 뭐 내부를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 똑같은 건가요? 그래도 이 멋진 이콘 타워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리옹은 한국으로 치자면 대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프랑스의 교통의 중심인 도시라는 이야기지요. 2018년 갔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최근 리옹은 21세기의 새로운 건축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답사할 맛이 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저기 보이시나요? 바로 저 건물이 이콘타워입니다. 첫 번째 리옹 답사를 갔던 것은 컴폴리언스 박물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 보이지만 거리는 차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걸어서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렌지 큐브는 이쪽에 있고요. 이콘타워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만 의외로 가까이 가면 주변 건물들 때문에 좀 가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기차 솔로 다리와 보도 등으로 실제로 전체를 가까이서는 사진 찍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콘타워의 가장 큰 디자인적인 특징은 바로 저 외부 발코니 창들입니다. 이 창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외부 발코니 창들은 외부 환경이 내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필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내부 공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모더니즘 건축의 강령에 배반되는 접근이라 할 수 있죠. 또 어떻게 보자면 르꾸르비에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에 대한 장누벨만의 오마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콘타워 주민들은 내부와 외부 발코니 창 사이의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들 간의 칸막이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 같네요. 다만 여기 발코니 창은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서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괜찮을까 싶네요. 여기 가까이 다가가서 1층 출입구라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1층 출입구도 세대원이 아니라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기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한번 담 넘어가 보았을 텐데요. 아, 저기 옥상층 지붕 캐노피는 여기 주변의 산세를 보고 경사지게 했다는 기사를 얼핏 어디서 읽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 옥상에 있는 캐노피도 이콘타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콘타워가 있는 지역은 리옹의 새로 개발된 도시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숑강에서 접안하는 부두도 있고요. 주거지로는 꽤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구글을 통해서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이콘타워의 외부 발코니 창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창의 형태는 고정적인 것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 블라인드나 유리의 색깔들은 세대주의 취향에 따라 교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가 각 세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엘리베이터 홀이고 각 세대의 입구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 문제의 발코니 공간입니다. 각 세대 간의 격벽이 없어 보이지요? 내부에서 발코니 창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콘타워는 더블 스킨, 즉 이중 외피의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사용하는 세대의 내부 사진을 구해보았습니다. 거의 제 방 크기만큼의 발코니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발코니와 내부 공간 사이에는 트렌치를 파놓아서 내부 공간과 발코니 바닥의 높이를 같게 만들었네요. 이 정도는 해놔야지요. 이콘타워를 계약할 때 자연 식물들을 세대원들이 가지고 와서 키울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기둥의 마감재를 치워서 담쟁이 넝쿨을 키울 수 있도록 해놓았네요. 그런데 리옹을 여름에만 가봐서 봄, 가을, 겨울의 기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날씨가 추워질 때 좀 곤란할 것 같기는 하네요. 여러 크기의 세대원들이 있는데 이 세대원은 두 번째로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세대의 거실 같습니다. 이 내부 사진들은 프랑스의 부동산 사이트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거래가 좀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즉 잘나가는 아파트라는 거죠. 이 세대는 침실 하나에 거실은 부엌과 하나이고 저쪽은 욕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의 세대라면 저 혼자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대는 모퉁이에 위치한 세대인데 아까 전 세대보다는 좀 넓어 보였습니다. 침실도 두 개나 있고요. 아까 전 세대랑 또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모서리에 있으니 발코니 사용이 좀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침실입니다. 깨끗하긴 한데 너무 평범해서 호텔 객실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이 세대의 욕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보통 프랑스의 욕실의 모습인 것 같네요. 이제 이콘타워의 펜트하우스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제가 찾은 내부 사진하고는 이 평면이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 사진이 거실 사진인데 이게 CG인지 실제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실제 펜트하우스 세대 내 사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펜트하우스니까 엄청 넓어 보이네요. 저기는 침실이고 이쪽은 부엌 같네요. 정말 심플한 공간 구성이네요. 이제 옥상층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옥상층은 여기 세대원들이 전체가 쓰는 것인지 아니면 펜트하우스 사람들만 쓰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 이콘타워는 리움 미술관 M2에서 식물들을 건축과 결합시킨 장 노벨의 디자인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옥상에 식물들이 있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여기 수영장에서 루프탑 파티를 하면 정말 즐겁긴 하겠네요. 분위기를 봐서는 바로 아래에 사는 펜트하우스 세대원들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씁쓸합니다. 역시 있는 자들만의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프랑스도. 꼬르비제의 유니트 따비타시옹은 안 그랬는데. 이콘타워 발코니 외부 유리 가림막의 상부 모습입니다. 생각보다는 구조가 간단하네요. 그런데 여기 리옹은 1년 사철 바람이 세지는 않은가 봐요.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만 만든 것을 보면요.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이콘타워이고 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오렌지 큐브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콤폴리언스 박물관이고요. 이렇게 보면 참 멋있는 도시이네요. 리옹. 자, 이제 장르로의 건축으로 하나 남았네요. 바로 카타르 박물관이요. 기대해주세요. 정말 카타르 박물관은 의외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